중국이 한국 반도체 회사를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회사가 다양한 기지를 발휘해 미중 간에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SK 하이닉스 등 한국 회사들의 움직임으로 오히려 중국이 당황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세계의 거의 모든 반도체 부품을 이달 15일부터 새로 구매하지 못하게 된 가운데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도 큰 시련이 될 것이라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는 중국 화웨이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소속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반드시 반도체를 공급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동시에 강한 압박을 이어가는 것이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만약 두 회사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면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는 화웨이에 어려운 시기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전세계 산업 사슬에 포함된 기업에도 어려운 시기를 맞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의 화웨이 5G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사실상 5G 시장에서도 퇴출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화웨이는 미국과의 모든 조치를 대비해서 재고를 2년치는 쌓아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진되고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회사가 그대로 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 등 중국 미래 사업의 중심이 되는 화웨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은 메모리를 공급하는 회사인 삼성을 두고 본격적인 언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은 이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끊는 조치로 일부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화웨이처럼 큰 고객을 잃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대한 매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순이중 중국 사회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다면 매출이 매우 감소할 것이라며 두 회사는 화웨이에 D램과 낸드 플래시 부품을 공급해 연간 10조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샹리강 베이징 정보소비연대 사무총장은 한국 기업들은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끊는 것을 분명히 원하진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괴롭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이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장기간 중단하면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샹 사무총장은 이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명확한 법과 규정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명령이라며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화웨이 반도체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어떠한 거친 형태의 공세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라인은 중국에도 있고 더 확장하는 공사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그 물량을 못 받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한국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드 배치만으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한한령을 내렸던 그들인데 하물며 국가의 미래 사업이 달린 반도체를 막는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도 공급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중국 화웨이에 공급해온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패널도 미국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15일 이후 공급이 중단됩니다. 반도체의 한 종류인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칩, 드라이브 IC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말은 이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화웨이의 TV용 OLED 디스플레이도 납품을 시작했으나 이번 제재로 공급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LG 입장에서는 광저우에 OLED 생산 라인에 8조 원을 투입하였고 OLED TV 디스플레이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공급을 시작하게 된 시점에 이런 상황이 오니 다소 곤란해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양사의 화웨이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적은 수준으로 알려져 아직 실제 타격은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혹은 디스플레이 등에서 화웨이 공급 중지에 대한 장단점을 말하는데요. 산업계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인한 연관 업종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화웨이가 스마트폰이나 5G 장비 등을 못 만들면 연관 부품도 필요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도 화웨이용 부품 생산이 줄어듭니다.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5G 관련 부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단기적인 충격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화웨이 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중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자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화웨이의 빈자리를 메꿀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제재가 일찌감치 예고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다른 공급처를 수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반도체를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 상황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설계 소프트웨어부터 생산 장비까지 미국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화웨이에 납품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 기업이 아닌 한 이를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만약 미국의 말을 거스르고 반도체를 납품했다가는 한국 반도체 자체가 고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회사들은 고심 끝에 미국 상무부에 직접 수출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압박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미국의 제재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 역으로 미 상무부에 한국이 중국의 수출을 허가해달라고 허가 요청을 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재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수출 허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거절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인데 굳이 이례적으로 미국 상무부에 요청한 것은 중국이 이 상황을 직접 보라는 제스처로 판단됩니다. 즉 한국 회사들은 미국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요청해 중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만약 미국이 이를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화웨이의 수출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고 수출을 접기로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있지만 삼성이나 SK 자신들이 판단해 거래를 끄는 게 아니라 미국에 공을 넘긴 것이죠. 자칫 일방적으로 화웨이 측의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가 사드 이상의 국가적인 보복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한국 회사들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확실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여지는 묘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대선 방향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수출이 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점점 화웨이가 잃어버리고 있는 5G 시장을 늘려나가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5G 장비 시장에서 8조원짜리 계약을 미국 통신업계 1위인 버라이즌과 맺으며 미국 화웨이 공백을 이득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중국은 특히 5G 장비를 화웨이 말고 다른 업체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그럼 중국이 공산당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5G 사업을 재추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미국은 절대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다른 기업에서 5G 장비를 전 세계에 공급하려고 한다면 화웨이와 비슷하게 제재를 가할 것으로도 파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중 간에 항상 어려운 포지션에 있어 적절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며 최선의 수를 두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블랙핑크가 맨손으로 판다를 만졌다는 이유로 블랙핑크와 에버랜드의 SNS 계정에 테러를 가하였습니다. 결국 에버랜드가 해당 모습이 나온 에피소드를 공식 계정에 올리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올림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이 터진 이후 중국의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전문 사육사 그리고 최고 간판 스포츠 스타인 야오밍마저 판다를 맨손으로 만지는 모습들이 줄줄이 공개되자 중국인들은 판다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한국의 스타를 공격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는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한미동맹 관련 발언 이후 한국 팝스타들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낀 중국 공산당은 최근 알게 모르게 이들에 대한 견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으로 내뱉는 것과는 달리 몸은 상당히 솔직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여성 아티스트의 디지털 앨범 랭킹을 나타냅니다. 1위는 블랙핑크이고 4위는 아이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앨범 순위에서도 한국의 블랙핑크는 중국 내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얼마 전 세계적인 콜라 제조사 펩시의 중국 지사는 블랙핑크를 모델로 한 콜라를 선보였는데요. 단순한 광고 모델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아예 블랙핑크 에디션 그리고 각 멤버들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에디션도 공개되어 현재 블랙핑크의 중국 내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 판다 사건이 터진 이후
중국의 모든 언론에서는 중국의 모든 인민이 블랙핑크의 경솔한 행동을 규탄한다 주장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중국 땅에서 블랙핑크를 퇴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블랙핑크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하지만 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블랙핑크를 압박하기 위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떠난 아이돌로 유명한 어떤 중국인은 느닷없이 한국의 대표 아티스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나서 국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08년 만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였고 이후 좋은 날이라는 역대급 히트곡을 내놓아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가수 아이유는 현재 20, 30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20대의 나이에 쉽게 얻을 수 없는 부와 명성을 쌓았으나 그것을 모든 이에게 베푸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녀가 지금까지 행한 기부활동은 알려진 것만 해도 무수히 많지만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얼마 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방역품을 지원해준 것이겠죠. 한편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멤버로 데뷔하였으나 회사를 배신하고 자신의 몸값만 올린 채 중국으로 떠나버린 황쯔타오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의 배신은 엑소 팬들에게 있어 그 어떤 사실보다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국으로 도망가기 전 이미 같은 그룹에 있던 크리스라는 중국의 멤버가 엑소를 탈퇴하여 중국으로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황쯔타오는 크리스를 향하여 배신자라는 비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 황쯔타오 역시 부상 치료를 빌미로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놓고선 중국에서 활동할 때에는 늘 자신이 엑소의 전 멤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에 국내 K-POP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는 얼마 전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만난 프랑스 소녀들의 번호를 따기 위해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이라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프랑스 소녀들의 대답은 황쯔타오의 얼굴을 순식간에 붉히고 말았죠. 혹시 BTS인가요? 황쯔타오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BTS는 자신이 활동하던 시기 듣보잡에 불과했다는 유치한 깎아내리기만 시전하며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머나먼 유럽까지 가서 여자 한번 꼬셔보려 했던 그는 개망신만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얼마 전 자신의 SNS 라이브에서 한국의 국보 엔터테이너 아이유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면 당장 결혼할 거야. 그녀는 한국의 아티스트야. 내일 이게 화제가 된다면 이제 그녀는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겠지? 라고 말한 것인데요.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가리키는 대상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근 자신의 SNS 팔로우 계정을 모두 정리하고 단 3명만 남겨놨기 때문인데요. 2명은 자기 소속사의 가수이고 나머지 1명은 한국의 아이유입니다. 또한 그는 아이유가 올리는 글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일전에는 아이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금방 삭제한 것이 들킨 적이 있기 때문에 황쯔타오의 아이유 짝사랑은 꽤나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등져버린 중국의 배신자가 여태 한국을 못 잊고 한국아리를 하는 사례는 비단 황쯔타오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복을 게임 내 패션으로 삽입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복은 중국의 고유 복식이다 라고 인정한 게임이 있죠. 중국 페이퍼 게임즈의 샤이닝 니키는 한국에서 서버를 종료시킨 이후에도 뻔뻔하게 한국의 한복을 중국의 전통 복식이라며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본의 기모노와 하나마츠리 문화마저 그대로 카피하여 이것이 중국의 전통 문화인 마냥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한복 논쟁을 지켜보며 웃고 있던 일본의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쳤죠. 또한 얼마 전 세계 4대 미인 대회 중 하나인 미서스 2020은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한 중국인 참가자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가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며 입고 나왔기에 이를 본 베트남 네티즌들은 분개하고 있죠. 하지만 이 중국인 참가자와 미서스 조직회 측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한국과 한복 논쟁을 일으킬 당시 한국은 베트남과 다르게 중국의 오랜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복식은 중국 문화의 파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만 강한 오만한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역시 함부로 덤비는 상황이다 라며 오직 중국의 편에만 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번엔 자신들의 문화가 중국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치자 어쩔 줄 몰라 패닉에 빠진 상태라고 하죠. 베트남은 세계는 고사하고 지역 내에서도 영향력이 부족해 자칫하면 중국에게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이 언제라도 실현될 수 있는 미래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그들의 언행은 주변국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었을 뿐이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국가도 전혀 없죠. 반면 한국은 이미 각종 미디어를 통해 한복은 곧 한국의 복식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의 내리에 심어뒀을 만큼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한복 동북 공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복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중국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것은 사기라는 것을 인지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여성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중국의 전통 복식 한복을 입고 중국의 전통 음식 김치를 담그는 모습입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김치를 담그다니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저렇게 김장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지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서 문화를 빼앗으려는 것이냐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국민 MC 유재석이 출연하는 MBC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쇼에 일침을 넣는 모습을 보였죠. 유재석, 김종민, 정재영, 데프콘이 출연하여 진짜 김장을 담글 때에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영상을 중국인들이 봐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특집을 기획한 김태호 PD를 극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의 오만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중국 화동사범대 역사학과의 선재화 교수는 자신의 인터넷 강의 도중 한국전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었다 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의 발언이 있고 1시간 후 이 강의는 돌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중국의 각 언론에서 선재화 교수가 중국의 항미 원조사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전파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제히 기고됐죠. 또한 최근 중국의 싱크탱크 세계현대중국연구소에서 중국은 언제든지